네, 지난번에 문자열 함수 그리고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함수에 이어서 오늘은 전처리기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처리기란 일단 컴파일에 앞서서 미리 처리되는 처리기를 뜻하고요. C 언어로 작성된 원시 프로그램은 컴파일과 링크의 단계를 거쳐 실행 파일을 생성하게 되는데, 컴파일 단계를 좀 더 세분화한다면 전처리 단계와 컴파일 단계로 나눌 수가 있다. 컴파일 단계는 우리가 이제 흔히 메인 함수에서 시작을 하죠. 메인 함수로 들어가면 그게 바로 컴파일 단계고, 그 전에 처리하는 단계가 전처리 단계라고 합니다. 프리 프로세서라고 하고요. 전처리기는 반드시 해시 표시를 시작을 해야 되고요. 요즘에 인스타 같은 거 하고 하면은 우리 항상 해시태그 해서 하잖아요. 그런 거의 원조는 뭐다? 우리 C 언어에서 전처리기로 해시 표시를 시작한 거다. 그래서 해시 표시로 시작을 해야 되고, 그리고 명령문의 끝에 세미콜론은 항상 붙이지 않는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한 줄에 무조건 하나의 명령만 쓸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다 대문자를 기초로 작성을 한다. 소문자를 쓸 수는 있지만, 소문자 이제 매크로를 뜻하는 것은 대부분 이제 대문자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컴파일러인데 여기서 이제 메인 들어가죠. 이게 메인 들어간 거죠. 그 전에 여기서 선행 처리기, 전처리기로 이제 전처리기가 먼저 처리가 되고 그 다음 메인을 간다. 자, 그래서 매크로 상수라는 거를 배워보면, 매크로 상수는 전처리기고요. 이것도 전처리기의 일종이고, 아까 전처리기의 특징 얘기했죠. 해시태그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대문자로 표시를 한다 라는 거고, 해시태그 뒤에 오는 건 지시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쓰인 지시자는 define이고 정의한다는 거예요. 어떤 거를? pi라는 거. pi는 뭐예요? 파이죠. 파이를 뭘로 정의한다? 3.1415로 정의한다. 몸체로 정의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끊어서 써주면 됩니다. 띄어쓰기 해서 샵 define 어떤 내가 원하는 사용자 정의, 대문자를 쓰든 소문자를 쓰든 상관없지만 대부분 대문자를 쓴다. 그래서 대문자를 하고, 그리고 그 뒤에는 또 띄어서 그 대문자를 뭘로 정의할 건지. 자,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샵 define name 그리고 홍길동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name이라는 거를 홍길동으로 정의를 한 거예요. 홍길동은 여기서 문자열이죠. 홍길동이라는 문자열로 정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밑에 샵 define age라는 거를 24로 정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게 그 배열형이라 해서 캐릭터 배열을 선언한 것도 아니고 인티저형을 선언한 것도 아닌데, 그냥 알아서 인식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력 같은 경우는 변수를 쓸 때랑 마찬가지로 name이란 거를 출력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렇게 형식은 당연히 맞춰줘야 돼요. 맞춰서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매크로 함수로 볼게요. 매크로 함수는 데이터형의 독립적이라는 소리고, 어떤 데이터형이 전달이 돼도 상관없어요. 굳이 함수 호출이 발생하는 오버헤드가 발생하지 않아서 실행 속도가 상당히 향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를 실행하려면 함수를 이제 불러오는 과정이 있죠. 그 불러오는 과정이 없어서 실행 속도가 향상이 된다. 그러니까 메모리나 이제 그 속도적으로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함수 호출부가 매크로 함수 몸체 부분으로 완전히 치환되기 때문에 코드의 크기 자체는 커져요. 아까 메모리를 말씀드렸는데 메모리 자체는 커져요. 메모리는 증가하고 속도는 벨로시티가 이제 속도가 증가한다. 메모리는 되게 비효율적이지만 이제 속도 면에서는 되게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떨 때 쓰냐를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간단한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주 불러온 함수, 이런 거는 매크로 함수를 쓰는 게 좋겠죠. 왜냐면 이제 자주 불러올 경우에 불러올 때마다 오버헤드가 발생해서 그냥 일반 함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실행 속도가 저하되는 경우가 있는데, 매크로 함수를 쓰면 그런 경우를 이제 막을 수가 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인 코드를 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크로 함수는 함수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만 사용을 합니다. 함수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만, 간단한 것만.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서 square이라는 함수를 우리가 쓰고 싶어요. square이 뭐죠? 제곱이죠. 제곱 함수를 쓰고 싶은 건데, 우리가 어떤 코드를 짜려면 제곱을 쓰려면은 이렇게 써야 되죠. 인티저 스퀘어 어떤 인트 n 받아가지고 이렇게 열어가지고 리턴 n 곱하기 n 이런 식으로 해서 리턴 해야 되잖아요. 이러면 이제 엄청 커진다는 거예요, 메모리가.
그래서 어떻게 메모리 커지냐, 속도가 엄청 저하된다는 거예요. 이걸 부를 때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샵 define 간단하게 square x라는 애가 있고, 그리고 이 square x라는 애 어떤 걸로 정의하느냐면 x를 제곱한 걸로 정의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 2, 3이 들어가면 1, 2, 3을 제곱한 값으로 치환을 하고, num이 들어가면 num을 제곱한 값으로 치환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매크로 함수를 쓸 수가 있어요.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은 똑같이 square x를 썼죠.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는 지금 num을 넣었죠. num을 넣어서 뭐가 나오겠어요? 20이니까 400 나오겠고, 마이너스 5를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5는 25, 2.5, 2.25, 3 더하기 2 하면 3 더하기 2더라고. 이제 이게 뭐죠? 잠깐만, 어떻게 되는 거죠? 3이 제곱이 되나요? 3이 제곱이 되는 거예요. 앞에 게 제곱이 되고 뒤에 거는 그냥 더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결과가 나온다. 이거는 비정상적인 출력이에요. 그러니까 뭐 생각하면 3의 제곱해서 더하기 2에서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거 자체는 우리가 원하는 스퀘어는 아니죠. 스퀘어 3 플러스 2는 우리는 25를 원하는 건데, 근데 11이 나왔기 때문에 스퀘어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유출을 할 수는 있지만 비정상적인 출력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쓰려면 이런 식으로 부합하는 것만 넣어줘야 된다. 안에 뭔가 이제 특별한 조치를 취하면 안 돼요. 근데 이런 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가로치는 건. 그러니까 스퀘어 3 플러스 2 가로,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게 5로 인식이 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마 25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나오면. 여러 줄에 걸친 매크로 함수 사용. 여러 줄에 걸쳐서 매크로를 정의할 때는 백슬래시를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매크로를 쓸 때는 대부분 이제 한 줄로 표시를 한다고 했었죠. 여기 보시면은 무조건 한 줄에 하나의 명령만 쓰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여러 줄에 걸쳐서, 그러니까 코드가 길어지게 되면, 이 매크로 코드가 길어지게 되면은 길게 정의할 때가 필요해요. 그럴 때를 위해서 이제 백슬래시를 사용한다. 백슬래시를 사용한다는 거는 이 다음 것까지도 이제 앞에 있는 해시문에 이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쓰면 되고, 만약에 길어질 경우는 백슬래시를 뒤에다가 해줘서 다음 줄까지 해시문으로 포함한다라고 나타내주면 되고, 문자열에서의 매크로 매개 변수 치환, 이거는 뭐냐면 뭐 이것도 매크로 함수예요. 자, string job이라는 매크로 함수고, a, b를 넣었을 때 a의 제곱은 b입니다. a의 제곱은 b입니다. 뭐 이렇게 됐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 문자열 안에서는 이 a가 뭐 이걸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이제 양승민이면 양승민의 직업은 프로그래머입니다. 이렇게 넣어줘도 그렇게 나오지 않고 a의 직업은 b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환은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거는 근데 좀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는 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뭐 잘 모르겠네요. 뭐 당연히 이런 거 아니야? 근데 사실 이렇게 잘 쓰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치환이 일어나지 않는다, 뭐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문자열 내에서의 매크로 매개 변수 치환, 이건 뭐냐? 샵 연산자를, 해시 연산자를 이용하면은 치환값이 상수가 아니라 문자열로 치환이 된다는 거예요. string abc 이렇게 있으면 1, 2, 3 있으면 1, 2, 3 자체를 문자열로 바꿔준다. 뭘 써주면? 이 해시를 써주면 앞에다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뭐 간단하죠? 그래서 얘도 이 안에 있는 것 자체를 이제 샵으로 처리해주면 이게 자체가 문자열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문자열 내에서의 매크로 매개 변수 치환. 자, 문장 선언을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둘 이상의 문자열의 선언을 나란히 선언하면, 이런 식으로 나란히 선언을 해버리면 하나의 문자열이에요. 이거는 이거랑 같아요. 그쵸? 이거랑 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뭐 별거 없어요. 같은 얘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쓸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 자, 샵 해시 a의 직업은 해시 b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해시 a는 앞에 거, 해시 b는 뒤에 거 받아서 그때야말로 이제 나오는 거죠. 아까 전에 했던 거에서. 그러니까 해시를 써줘야 된다. 문자열은 문자열끼리 빼주고, 이렇게 빼주고, 해시 a, 해시 b. 그래서 앞에 거 받고 뒤에 거 받고, 마치 이제 프린트 할 때 퍼센트 뭐 퍼센트 s 뭐 이렇게 써주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해시를 무조건. 자, 여기까지 매크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매크로 뭐 전처리기 프리프로세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뭐 사실 이 프리프로세서가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면 뭐 딱히 이게 뭐 많이 쓰이거나 뭐 중요하게 어딘서 막 이렇게 딱 나오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당장에는 아마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진 않고, 단지 이제 뭐 샵디파인 뭐 해가지고 뭐 어떤 우리가 고정해 놓는 뭐 샵디파인 맥스 뭐 100 이런 거 많이 쓰죠. 그래서 그런 것만 아시면 전처리기는 어느 정도 그 중요한 부분은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게 빠르게 강의를 끝냈고요. 다음에는 구조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